미국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3년 경력의 베테랑 엔진 심사관이 보낸 보고서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항공 엔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충격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본사는 정반대 결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아직 부족하니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요. 그런데 현장에 파견된 전문가는 완전히 다른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1600번의 시험 비행, 사고 제로라는 믿기 어려운 기록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의 산골 시험장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회사를 배신하면서까지 이런 보고서를 쓴 걸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믿습니다. 숫자가 진실을 말하죠. 33년간 항공 엔진 인증 심사관으로 일하면서 배운 교훈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본사 회의실에서 들은 말은 달랐어요. 데이비드 콜먼이 테이블을 툭 두들겼습니다. 에단, 이번 건은 간단해. 한국은 아직 독자 엔진을 만들 수준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가 파트너십을 제안해야 한다는 결론만 나오면 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11월의 차가운 비가 내렸어요. 저는 말없이 콜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없었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죠. KF-21 보라매라는 프로젝트 들어봤나? 콜먼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신흥국이 전투기 엔진을 만든다고 난리야. 하지만 우리는 알지. 불가능하다는 걸. 제 손이 서류를 집었어요. 표지에 적힌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F-21, 독자 개발 엔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에요. 위험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콜먼이 웃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내가 그걸 확인해주면 돼. 하지만 그의 눈빛은 웃지 않았어요. 우리 시장을 지켜야 해. 한국이 독자 엔진을 만들면 우리 입지가 줄어들거든. 그 말이 제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 기억이 스르륵 떠올랐어요. 캘리포니아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추락한 시험기에 잔해가 검게 그을려 있었죠. 조금만 타협하면 된다던 상사의 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 부드럽게 썰하던 압박. 저는 그때 타협했어요. 보고서에 경고 문구를 약하게 썼습니다. 6개월 후 그 엔진은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조종사는 살았지만 제 양심은 죽었습니다. 에단. 콜먼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깼어요. 이해했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좋아. 일주일이면 충분해. 데이터 몇 개 확인하고 돌아와. 회의가 끝났어요. 복도로 나오는데 콜먼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회사를 생각해라. 개인 감정 말고. 그 손길이 무거웠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아니다. 공항까지는 2시간이 걸렸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 전 휴대폰이 벌컥 진동했어요. 콜먼의 메시지였습니다. 결론 정해진 거 잊지 마. 한국 기술 부족, 파트너십 필요. 이게 답이야. 제가 화면을 끄려는데 또 진동했어요. 개인 양심보다 회사 이익. 그게 프로페셔널이야.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속이 붙으며 몸이 뒤로 밀렸어요. 바퀴가 땅을 떠나는 순간 워싱턴이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어요. 사고 현장에서 만난 조종사의 얼굴. 보고서에는 경미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엔진이 터졌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어떤 압박이 와도 제가 본 사실만 쓰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결심은 대가가 있었습니다. 승진에서 밀렸고 동료들은 저를 피했어요. 융통성 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잘못된 보고서가 사람을 죽인다는 걸 아니까요. 비행기 안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KF-21 보라매 프로젝트게요.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전투기 엔진. 페이지를 넘기며 숫자들을 봤어요. 추력, 연소 효율, 내구성 시험 횟수.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실패 데이터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진짜일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신흥국이 단번에 세계 수준의 엔진을 만든다는 게 가능할까요? 미국도 수십 년 걸렸거든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태평양 상공이었어요. 끝없는 구름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게 복잡했어요. 콜먼은 이미 결론을 정해뒀습니다. 한국 기술은 부족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결론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13시간이 지나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건조했어요. 미국과는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전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시험장까지 4시간 걸립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논밭이 펼쳐지고 산이 가까워졌어요. 가로등이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도착했어요. 철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지만 자세가 곧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윤태성입니다. 시험장 책임자예요. 목소리가 낮고 침착했습니다. 과장된 환대도 없었고 어색한 영어도 아니었어요. 에단 크로스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에 굳은 살이 만져졌어요.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묘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데이터를 보시죠. 윤태성이 말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안전수칙들이 붙어 있었어요. 각종 인증서도 보였습니다. 숙소로 안내받은 방은 단순했어요. 침대와 책상, 작은 창문 하나. 짐을 정리하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세계 수준의 엔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콜먼의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놀라운 걸 보게 될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산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하고 낯선 밤이었어요. 하지만 어딘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산자락이 연한 안개에 쌓여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세수를 하고 간단히 정리한 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벽에는 각종 안전 기록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몇 명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모두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죠. 윤태성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식사 드세요. 8시에 시작합니다. 한식이었지만 입에 맞았어요. 김치찌개와 밥, 몇 가지 밑반찬. 미국 출장에서 먹던 샌드위치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야 이곳의 전체 모습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여러 동의 건물들이 산비탈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포장도로가 깔끔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멀리 활주로 같은 긴 콘크리트 구조물도 보였습니다. 정시 8시에 윤태성이 나타났어요.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그는 앞서 걸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로 향했어요. 엔진 시험동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진동이 발밑에서 느껴졌어요. 어딘가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윤태성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넓은 홀 안에 거대한 엔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봤던 F404나 F414와 비슷한 크기였어요. 하지만 세부 구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터빈 블레이드의 정교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을 했습니까?
윤태성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1600회 정도 됩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1600회. 그 숫자가 귀를 때렸어요. 미국에서도 몇백 회 정도가 일반적이었거든요. 사고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단순한 대답이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온갖 부연 설명이 따라왔을 텐데요. 하지만 윤태성은 그냥 사실만 말했습니다. 다른 구역으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는 컴퓨터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종 그래프와 숫자들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 한 명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최서윤입니다. 데이터 분석 담당이에요.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저를 경계하는 기색도 과도하게 친절한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업무 상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원본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모든 걸 열어드릴게요. 그 말에 좀 놀랐습니다. 보통은 검토 후에 또는 허가를 받고라는 단서가 붙거든요. 하지만 최서윤은 바로 화면을 켰어요. 숫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압력, 회전수, 추력. 제가 33년간 봐온 바로 그런 데이터들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실패나 이상 수치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이 화면을 훑었어요. 그래프들이 완벽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최서윤이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실패 기록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초기 몇백 번의 시험에서는 문제가 많았어요. 진동 초과, 온도 이상, 연소 불안정. 하지만 갈수록 문제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수백 번의 시험은 거의 완벽했어요. 미국에 검증된 엔진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데이터에 시간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조작할 수 없는 형식이었어요.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최서윤은 기분 나쁜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의심하셔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원본이 있는 거예요. 그녀가 또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실시간 센서 데이터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숫자들이 살아서 움직였어요. 온도가 섭씨 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압력 게이지가 실시간으로 변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진짜라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 수준의 엔진을 만들어낸 걸까요? 더 보시겠습니까? 최서윤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보여주세요. 그녀가 키보드를 두들겼어요. 딸깍딸깍 소리가 조용한 실내에 울렸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어요. 소재 분석 데이터였습니다. 터빈 블레이드에 사용된 합금의 성분표가 펼쳐졌어요. 니켈, 크롬, 코발트, 텅스텐. 비율이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재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직접 개발했습니다. 또 그 대답이었어요. 최서윤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소재 개발 과정 기록이었어요. 2000번이 넘는 시험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스크롤을 내렸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했다는 겁니까? 네. 빠진 건 없습니다. 최서윤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죠. 내일 더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어요. 산비탈을 따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침에 가졌던 확신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콜먼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어떤가? 예상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나? 제가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지금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600회의 시험. 완벽한 데이터. 숨김없는 실패 기록. 독자 개발한 소재. 결국 짧게 한 문장만 적었어요. 확인 중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시험동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도 엔진이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본 그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을 겁니다. 볼펜을 꺼내서 뚜껑을 딸깍 돌렸어요. 하지만 잠그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었어요. 더 봐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더 많은 것이 드러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건물로 안내받았습니다. 비행시험 데이터 센터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윤태성과 최서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건물 안은 첨단 시설로 가득했어요. 거대한 스크린 여러 개가 벽면을 덮고 있었습니다. 각종 그래프와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이곳이 모든 비행 데이터가 집결되는 곳입니다. 최서윤이 설명했어요. 중앙 콘솔에 앉아 키보드를 두들겼습니다. 딸깍딸깍 소리가 조용한 실내에 울렸어요. 화면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KF-21 보라매의 모든 비행 기록입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스크롤을 내려도 데이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몇 번이나 비행했습니까? 1600회 정도입니다. 어제 들었던 그 숫자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비행 데이터를 보고 있었거든요. 최서윤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시험 조건별 분류 데이터였어요. 적어도 비행, 고고도 비행, 기동성 테스트, 무기 시스템 연동. 항목들을 하나씩 읽어가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13,000개가 넘는 세부 시험 조건이었어요. 이 모든 걸 다 했다는 겁니까? 네. 빠진 건 없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체계적인 시험은 록히드 정도에서나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제 손가락이 화면을 짚었어요. 특정 날짜의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고도 1000m, 속도 마하 1.5, 기동각도 60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였어요. 사고 기록을 보여주세요. 제가 요청했습니다. 최서윤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새로운 화면을 켰습니다. 안전사고 0건, 기체 손실 0건, 파일럿 부상 0건. 숫자들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1600번의 비행,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정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최서윤이 상세 기록을 열었어요. 일자별로 모든 비행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날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초기에는 빨간색이 많았습니다. 엔진 출력 부족, 조종 계통 이상, 착륙 장치 문제. 하지만 모두 지상에서 발견된 문제들이었어요. 비행 중 사고는 정말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33년간 항공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기록은 처음 봤습니다. 이 데이터를 조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윤태성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숨기지 않거든요. 그 말에 뭔가 찌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성공만 부각하려고 했거든요. 실패 데이터는 최대한 축소하거나 숨기려고 했습니다. 실패 기록도 보여드릴까요? 최서윤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폴더가 열렸습니다. 개발 과정 실패 기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수천 번의 지상시험 실패 기록들이었어요. 엔진 폭발, 시스템 오류, 소재 결함, 설계 문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체계성이었어요. 모든 실패에 대해 원인 분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1978년 첫 시도. 진동 과다로 30초 만에 중단. 원인 블레이드 공진 주파수 미계산. 해결 블레이드 두께 조정 및 재료 변경. 페이지를 넘겼어요. 1982년 두 번째 시도. 연소 불안정으로 2분 만에 화재. 원인 연료 분사 각도 부적절. 해결 노즐 설계 전면 수정.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1995년, 2000년, 2005년. 끊임없는 실패와 개선의 기록이었어요. 42개월.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42개월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돌기 시작했어요. 42개월이라는 시간. 1600번의 비행. 13,000개의 시험 조건. 그리고 사고 제로.
이 모든 것이 진짜라면요. 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선입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최서윤이 말했어요. 새로운 화면이 열렸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 대의 시험기가 비행 중입니다. 스크린에 세 개의 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 점마다 고도, 속도, 엔진 상태가 표시되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제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점들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적어도 비행 중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고도 순항 테스트. 마지막 하나는 기동 훈련 중이었어요. 저걸 제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내일 기지로 가시면 됩니다. 윤태성이 대답했어요. 밖으로 나오는데 휴대폰이 벌컥 진동했습니다. 콜먼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에단, 상황이 어떤가? 아직 검토 중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예상한 대로 문제가 많나? 제가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예상과는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인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콜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자세한 분석. 우리가 원하는 건 명확한 결론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생기고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작은 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KF-21 보라매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한국 하늘을 나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편견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받아들여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개인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 기록의 체계성, 데이터 투명성, 시험 규모.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볼펜 뚜껑을 딸깍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열어뒀어요. 아직 마지막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내일이면 실물을 보게 될 거예요. 넷째 날 아침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공군 기지 입구였어요. 중년 남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훈입니다. 엔진 개발 총괄을 맡고 있어요. 그의 작업복에는 기름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실제 비행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앞서 걸었어요. 활주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끝에 KF-21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 인상적이었습니다. 날렵한 외형, 은색 도장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엔진 흡입구가 위용 있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가 만든 엔진으로 나는 겁니까? 네. 100% 국산 엔진입니다. 한지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조종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젊은 공군 소령이었어요. 강민혁 소령입니다. 헬멧을 끼고 비행복을 입은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이 기체를 몇 번이나 몰아봤습니까? 100회 정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조종사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자기가 타는 기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목숨을 맡기는 건데 두렵지 않습니까? 강민혁이 웃었어요. 숫자를 믿으니까요. 1600번 비행해서 사고 제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조종사도 숫자를 믿고 있었습니다. 관제탑으로 올라가서 지켜봤어요. KF-21이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음의 웅웅거림이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보라매, 이륙 준비 완료. 무전에서 강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음성이었어요. 이륙 허가. 관제사가 응답했습니다. 그 순간 KF-21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보였어요. 완벽한 이륙이었습니다. 기체가 하늘로 솟아오르며 멀어져 갔어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콜먼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KF-21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받았어요. 에단, 보고서는 아직 안 보냈나? 곧 보내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본 사실을 그대로 썼습니다. 사실? 무슨 사실?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콜먼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에단, 정신 차려.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결론인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 우리가 원하는 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야. 제 손이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뭐라고? 저는 제가 본 것만 쓸 겁니다. 콜먼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에단, 회사에서의 내 위치를 생각해봐.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KF-21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고속으로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울렸어요. 멋있죠? 한지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저 안에 우리의 46년이 들어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비행기가 아니라 한 민족의 집념이 하늘을 나는 거였어요. 관제탑에서 내려와 다시 시험동으로 향했습니다. 한지훈이 특별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역사실입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1978년부터 시작된 개발 과정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처참했어요. 폭발로 시험장이 박살난 모습이었습니다. 첫 시도는 30초 만에 끝났어요. 한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조금씩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2년, 5년, 10년. 끊임없는 도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남의 것을 쓰면 영원히 남의 것에 의존해야 하니까요. 한지훈의 대답이 간결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최근 것이었어요. 완성된 엔진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빌리지 않습니다. 한지훈이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KF-21이 착륙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터치다운이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도 부드러웠어요. 강민혁이 기체에서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은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완벽했습니다. 엔진은 문제 없었어요. 그의 말이 제 마지막 확신을 줬습니다. 실제로 하늘을 난 사람이 증명하는 거였으니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지난 나흘간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1600회의 시험, 13,000개의 시험 조건, 사고 제로 기록, 46년의 집념, 그리고 완벽한 비행. 모든 숫자가 진실이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 수준의 엔진을 만들어낸 겁니다. 혼자 힘으로 말이죠.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명확하게 적었어요. 한국의 항공 엔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비로소 제 자신에게 정직해진 기분이었어요. 다섯째 날 아침 한지훈이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산 깊숙한 곳에 숨겨진 연구소였어요.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심장부입니다. 철문이 열리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최첨단 시설들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연구소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놀라셨죠? 한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었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각종 연구실을 지나쳤습니다. 소재 연구실, 연소기 개발실, 터빈 설계실. 모든 곳에서 연구원들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가장 안쪽 방에 도착했습니다. 종합 시뮬레이션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거대한 화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차원 엔진 모델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디지털 트윈입니다. 젊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실제 엔진과 똑같이 작동하는 가상 모델이에요. 화면을 조작하자 엔진이 다양한 조건에서 작동했어요. 고온, 저온, 고압, 저압. 모든 극한 상황이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됐습니다. 실제 테스트 전에 이미 모든 걸 검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테스트에서는 실패가 거의 없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한국의 시험 성공률이 그렇게 높았는지 말이에요. 한지훈이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는 실물 엔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시대별로 개발된 엔진들이 순서대로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 엔진은 정말 조잡했습니다. 외국 엔진을 분해해서 따라 만든 티가 역력했어요. 이게 첫 번째 시도작입니다. 한지훈이 가장 오래된 엔진을 가리켰어요. 1978년에 만들었는데 30초도 못 돌아가고 폭발했어요. 그 옆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엔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개선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아 보였어요. 몇 번째까지 실패했습니까? 정확히는 세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수십 번은 될 겁니다. 한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1985년부터 이 일을 했어요. 40년 가까이요. 그의 손이 오래된 엔진을 쓰다듬었어요. 이 녀석들은 모두 제 실패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엔진은 완전히 달랐어요. 세련되고 정밀했습니다. 이게 현재 버전입니다. 정말 독자 기술로 만든 겁니까? 핵심 부품 하나하나 모두 우리 기술입니다. 한지훈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표지에 적혀 있었어요. 실패 기록 전권 1978-2023.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8년 첫 시도. 사진이 있었어요. 폭발로 검게 그을린 시험장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3년치 연구가 한순간에 날아갔죠.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1982년 진동으로 터빈 블레이드 파손. 1985년 연소 불안정으로 화재. 1988년 소재 결함으로 균열. 끊임없는 실패의 기록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한지훈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매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남의 엔진 쓰는 게 더 싫었어요. 왜입니까? 의존하면 영원히 종속되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지훈이 최근 페이지를 펼쳤어요. 2020년 이후의 기록들. 실패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실패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모든 문제를 다 겪어봤거든요.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오만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실패는 지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한지훈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실패를 기록합니다. 제가 그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46년의 무게였어요. 이 모든 걸 혼자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지훈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연구원들이 보였어요. 저 사람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수백 명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떤 이는 결과를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한지훈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빌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담고 있었어요. 46년의 집념, 수천 번의 실패, 그리고 최종 성공.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자존심을 지킨 이야기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콜먼에게서 여러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볼펜을 꺼내서 뚜껑을 딸깍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잠그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밤 11시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콜먼이었어요. 워싱턴은 아침 시간이었죠. 에단, 솔직히 말해보자.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국에서 뭘 보고 있는 거야? 제가 보낸 짧은 중간 보고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사실. 에단,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이 아니야. 콜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결론이야. 우리 입장에 맞는 결론. 제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시험동 건물이 보였어요. 어떤 결론을 원하십니까? 한국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는 결론. 콜먼이 직설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파트너십을 통해 도와야 한다는 결론 말이야. 하지만 제가 본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이야. 그가 제 말을 끊었어요. 같은 숫자라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 순간 15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막의 추락 현장. 검게 그을린 잔해 사이를 걷던 그날. 조금만 타협하면 된다던 상사의 말. 저는 그때 타협했어요. 보고서에 경고를 약하게 썼습니다. 결과는 추락이었어요. 저는 제가 본 것만 쓸 겁니다. 제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에단, 현실을 봐. 콜먼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사업 보고서야. 저한테는 똑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우리 입장을 이해하길 바라고 있어. 그의 말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개인적인 양심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생각하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이미 충분히 줬어. 내일까지 초안을 보내. 전화가 끊어졌어요. 방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초안을 봤어요. 이미 절반 정도 작성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는 멈춰섰어요. 정말 이대로 보내도 될까요?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어요. 에단, 회사 차원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하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큰 그림을 보라. 콜먼의 메시지였습니다. 큰 그림이라는 말이 씁쓸했어요. 결국 사업이 우선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다른 메시지도 왔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리사 그랜트였어요. 중간 보고 잘 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요. 그녀도 같은 결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깊게 생각했어요. 지난 닷새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1600번의 시험, 13,000개의 시험 조건, 사고제로 기록, 46년간 축적된 실패 데이터, 한지훈의 눈물, 강민혁의 자신감.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본사에서는 반대 결론을 원할까요? 갑자기 깨달았어요. 기술적 우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업적 이해관계가 문제였어요. 한국이 독자 기술을 확보하면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거였죠. 그래서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기술 종속을 유지하려는 거였습니다. 콜먼의 진짜 목적이 보였어요. 한국 기술을 평가절하해서 미국 의존성을 높이려는 것. 제 양심이 흔들렸습니다. 회사를 배신할 수는 없었지만 진실을 왜곡할 수도 없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산자락에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볼펜을 꺼내서 뚜껑을 열었어요. 평소 같으면 딸깍 돌려서 잠갔을 텐데요. 이번에는 그냥 열어둔 채로 놔뒀습니다. 결심을 내린 거였어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쓰기로 한 겁니다.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추락 현장에서 만난 조종사의 얼굴. 보고서에는 경미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 그런데 왜 엔진이 터졌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어떤 압박이 와도 진실만 쓰겠다고. 키보드를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명확하게 적었어요. 한국의 항공 엔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비로소 제 자신에게 정직해진 기분이었어요. 계속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정리했습니다. 시험 횟수, 성공률, 기술적 완성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적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내일 이 보고서를 보낸다면 큰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콜먼은 분노할 것이고 회사에서는 저를 문제 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쓰는 게 제 일이니까요. 마지막 날 아침 한지훈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 점화를 보시겠습니까? 가장 큰 시험동으로 향했어요. 건물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엔진이 시험대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각종 센서들이 빼곡히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이 1613번째 시험입니다. 한지훈이 말했어요. 기술자들이 조용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수치를 점검했어요. 점화 준비 완료입니다. 젊은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하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그 순간 엔진에서 푸른 불꽃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소리가 울렸어요. 건물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통제되고 있었어요. 모니터의 수치들은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온도가 급상승했지만 안전 범위 아니었어요. 압력이 치솟았지만 설계 한계 내였습니다. 엔진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푸른 불꽃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치 용이 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입니다. 기술자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한지우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한마디만 했어요. 꺼지지 마라.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46년의 무게가 그 눈물에 담겨 있었어요. 제가 그 순간을 보며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엔진이 계속 돌아갔어요. 1분, 2분, 3분.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돌릴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연속 24시간은 문제 없습니다. 한지훈이 대답했습니다. 24시간 연속 가동. 내구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뜻이었어요. 윤태성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 설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혼자 선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공군 기지로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경납고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KF-21이 정비를 받고 있었어요. 엔진 커버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심장부가 보였어요. 만져보시겠습니까?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터빈 블레이드를 만졌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완벽하게 가공된 표면이었어요. 이걸로 100번 이상 날았습니다. 강민혁이 말했어요.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어요. 그의 눈에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엔진 커버를 닫았어요. 볼트를 하나하나 조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모든 동작이 정확했어요. 오늘도 시험 비행하십니까? 네. 오후 3시입니다. 관제탑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경외심으로요. 정각 3시에 KF-21이 활주로로 나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웅웅거렸어요. 보람에 이륙 준비 완료. 이륙 허가. 기체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속이 붙으며 점점 빨라졌어요. 바퀴가 땅을 떠나는 순간 완벽한 이륙이었습니다. 푸른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한국이 만든 엔진으로 나는 모습.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모습.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하늘 높이 날아가는 KF-21의 모습을. 이 사진이 제 보고서의 마지막 증거가 될 거였습니다. 저녁에 윤태성, 최서윤, 한지훈이 함께 모였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내일 떠나신다고요? 최서윤이 물었습니다. 네. 보고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될까요?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였어요. 제가 본 사실을 그대로 쓸 겁니다. 사실이요?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환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봐주셔서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한 일은 진실을 본 것뿐이었으니까요. 마지막 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최종 점검을 시작했어요. 모든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들만 담겨 있었어요. 감정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이 항공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사실을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적 지원 없이도 독자 개발이 가능한 수준이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습니다. 이제 보낼 일만 남았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보내도 될까요? 이 보고서를 보내면 제 커리어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콜먼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회사에서의 입지도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추락 현장의 잔해. 조종사의 떨리는 목소리. 보고서에는 경미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다시는 그런 보고서를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클릭.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보고서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리사 그랜트에게도 참조로 보냈어요. 워싱턴에서도 이 내용을 알아야 했거든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산자락에 새벽 안개가 내려앉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윤태성이 배웅을 나왔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에서 굳은 살이 느껴졌어요. 진실을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짧은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시험장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곳에서 46년간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콜먼이었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연이어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라. 회사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리사 그랜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재평가해야 할 것 같네요. 적어도 누군가는 제 보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한국 땅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나라였지만 대단한 일을 해낸 곳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고도를 높였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자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편견을 가지고 왔다가 진실을 보고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타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노트북을 열어 개인 일기를 썼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쓸 수 없었던 감정들을 적어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었다. 조립만 하던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독자 설계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한 민족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다. 숫자만 믿고 살아온 내게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경험이었다. 써놓고 보니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13시간이 지나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콜먼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내 사무실로 와라.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한 일은 옳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서류들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받은 자료들이었습니다. 데이터, 사진, 기록들. 모두 진실의 조각들이었어요. 볼펜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딸깍 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돌려 잠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거니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저 멀리 한국에서는 지금쯤 아침일 겁니다. KF-21이 오늘도 하늘을 날고 있겠죠. 한국 사람들이 만든 엔진으로 말이에요. 그 생각에 미소가 나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콜먼의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는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앉아.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 보고서를 읽어봤다. 콜먼이 돌아섰어요. 완전히 미쳤군. 사실만 적었습니다. 사실? 회사에 불리한 사실을 적는 게 내 일인가?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게 제 일입니다. 콜먼이 책상을 툭 쳤어요. 에단, 넌 끝났어.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잃은 것과 얻은 것. 직장에서의 입지를 잃었지만 양심을 지켰어요. 승진 기회를 잃었지만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어요. 리사 그랜트였습니다. 국방부에서 내 보고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시작됐다. 좋은 보고서였어, 에단. 그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어요. 적어도 누군가는 진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하늘을 나는 KF-21. 시험동의 거대한 엔진. 한지훈의 눈물.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볼펜을 다시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새로운 메모를 쓰기 시작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숫자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의 의지가 결국 기적을 만든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정말로 혼자 서는 나라가 되었다.